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월요일, 자, LA 콘서트 이튿날 영상이 또 시작됐습니다. 어제 정말 정신없이 수호씨가 영상을 전달해 드리느라 굉장히 늦게 잠을 자게 됐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월요일인 만큼 이 출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퇴근하셔서 돌아오셔서 보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씨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잘 분배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 퇴근해서 귀가하셔서 보시거나 퇴근길에 보시는 분들도 많은 시청, 만관부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내용 어제 그렇게 많았는데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수호씨?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영웅님이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팝송이나 좀 더 트렌디한 음악 위주로 선곡 리스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런 예측을 드렸는데 소씨가 보기 좋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요번에 트롯곡도 굉장히 많았고 마치 과거 임영웅님의 이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하던 그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되짚는 것처럼 임영웅님의 과거 경연곡들부터 트로트 노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팬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요번 무대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LA 현지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미스터 트롯 이후에 영웅님의 첫 이 LA 콘서트잖아요. 그것도 단독 콘서트. 그래서 아마 그런 한인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 당시의 경연곡 위주로 많이 선곡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일정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해외에서 임영웅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스밍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이루어졌을 때 이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 LA 콘서트 돌비 시어터에서 딱 콘서트가 열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죠. 미스터 트롯 당시 때 봤었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와 영웅님 스스로가 기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들려드렸던 노래니까 이번에는 이 미스터 트롯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곡 리스트를 하자라고 이렇게 좀 트렌디한 음악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런 과거의 무대 모습들도 임영웅님이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정말 배려심이 너무 높은 거죠. 사실 자신의 해외 진출만을 생각한다면 이게 해외 외신 보도도 되고 이 반응도 폭발적이려면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더 최신 음악, 좀 더 화려하게 편곡된 음악들 위주로 불렀어도 될 텐데 이렇게 과거 무대로 선곡을 한 거 보면 현지 팬들이 실제로 임영웅님의 사랑역, 보금자리, 신곡 트로트도 좋지만 임영웅님이 불러왔던 바램, 연모, 울면서 후회하네,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노래에 눈물 지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승전 때 인터뷰했던 이 풋풋했던 시절에 지금도 풋풋합니다만 좀 더 풋풋했던 시절에 임영웅님의 모습을 기억하던 수많은 현지 팬들이 이번 무대에 너무 만족했다. 실제로 어린 팬들도 항상 팬들 입장에서 선곡을 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 나도 그 생각을 한 것 같다. 맞다. 이거 맞는 것 같다. 배려 왕이다. 정말 센스쟁이가 맞는 것 같다. 현지 팬들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않냐. 이 미스터 트롯 콘서트 기억나시죠? 이 미스터 트롯은 사실 해외에서도 이렇게 VOD처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무대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 미스터 트롯 콘서트 이거 한국에서밖에 안 열렸잖아요. 서울부터 대구, 경주, 부산까지 열렸던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못 보셨을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또 그만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트롯의 맛이 탁 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요때 임영웅님의 이런 정동원 군과의 잔망미부터 해가지고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입덕하신
해외 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걸 못 봤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나왔었던 노래 무대들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을 배려한 게 눈에 띈다. 라고 다른 어린 팬들도 굉장히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손가락 하트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하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고 해요. 특히 사랑역을 부르면서 이 관객석을 향하여 이 손가락 하트를 아끼지 않고 쏴줬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저 손가락 하트를 현장에서 받지 못했냐? 이렇게 아쉬워한 팬들도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미모와 사랑스러움이 역대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 가지 이 미스터 트롯 때를 떠올리기 위한 성공 리스트에 이어서 궁금증이 유발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블 싱글 앨범에서 발표됐던 바로 무슨 노래입니까? 맞습니다. 타이틀곡이죠. 폴라로이드가 왜 들리지 않았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폴라로이드 노래가 당연히 현장에서 울려 퍼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폴라로이드 무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비 시어터가 정말 엄청난 음향 효과를 가진 현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냥 무대에서 노래만 불러도 자연스럽게 공명음이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이 눈에 보이기엔 굉장히 뭔가 오랜 역사를 지닌 되게 오래된 그런 고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이 음향 시스템이 적용된 극장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임영웅님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울려 퍼지는 폴라로이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많은 팬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폴라로이드 무대가 혹시 오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LA 콘서트 돌비 시어터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 증언글을 살펴보니까 이 밴드 자체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비해서 확실히 그 규모가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무대의 크기가 작아지고 공간이 작아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향 장비라던가 기기들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밴드도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실히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보다는 좀 더 소규모의 콘서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점이 오히려 좋아.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았다고 해요. 오히려 임영웅님의 맑고 깨끗하고 이 풍부한 성량감이 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실력이 굉장했기 때문이죠. 이 노래의 성량감, 풍성한 성량감이 없었다면 뭔가 밴드의 음악이 줄어들면서 약간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미천이 드러난다고 하죠. 라이브를 많이 안 했거나 라이브 실력이 부족한 가수들은요. 확실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무대에서 바로 들통이 납니다. 어떤 게 들통이 나냐? 이 성량이 부족하고 노래의 힘이 부족하면 전달력이 떨어질 경우 이 무대의 반주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굉장히 좀 허접하게 들립니다.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무반주로 노래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뭐 가수들도 저보단 당연히 잘 부르겠지만 이렇게 밴드의 풍부한 사운드 반주가 줄어들면 이 노래 실력이 굉장히 격감됩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돌 가수들 보면 MR 제거된 노래소리 무반주 들어보면 막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거든요. 잘 부르는 가수도 있는데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노래 보면 최근에 쇼츠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지만 오히려 무반주로 들었을 때 이 동굴에서 부른 것처럼 아니 이 사람 동굴에서 노래 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공명음과 함께 풍부한 성량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반주의 음악이 줄어들었음에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영님이 런던보이를 부를 때 기타 들고 나와서 부르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나 웃겼던 게, 조명이 탁 꺼졌다가 조명이 팍 켜졌는데 임영웅님이 기타를 거꾸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기타를 막 다시 정면으로 막 뒤집고 막 기타를 꼬집다시피 막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빵 터졌다고 해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웃겼는데 이걸 본 팬들도 너무 웃긴다. 기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미치겠다. 더 애기 올챙이가 된 것 같아. 나 이거 실제로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당황함을 저렇게 귀엽게 승화시켰어.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이 물론 기타를 아주 잘 치진 않지만 코드 정도는 잡을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곡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영웅님이 직접 연주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런던보이를 보면은 임영웅님이 말 그대로 런던보이가 돼서 굉장히 밴드 음악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보면은 사실 음악 연주는 뒤에 있는 밴드 세션 연주자분들이 해주시는데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는 어떻죠? 화려한 가죽 자켓을 입고 직접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기타를 치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기타를 잘 치는 가수들도 실제 공연할 때는 기타를 안 치고 그냥 노래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타를 메고 나왔는데 이걸 거꾸로 메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팬들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 이걸 또 능청스럽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의심이 되냐? 임영웅님이 정말 기타를 거꾸로 메고 나왔을까요? 저는 일부러 팬분들을 웃기게 하려고 기타를 거꾸로 메고 나왔다가 불이 탁 밝아질 때 맞춰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잔망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물론 실제로 거꾸로 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일부러 팬들을 웃기려고 재밌게 해주려고 거꾸로 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처를 했거든요. 이게 근데 좀 반반 헷갈리는 게 영상을 보면 실제로 임영웅님이 당황해서 노래를 안 부릅니다. 한 두 소절 정도 노래를 안 부르고 기타를 고쳐매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팬들은 진짜 저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게 더 웃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진짜 노래도 어제 울려 퍼졌는데 역시나 달달하게 관객석에 있는 분들 손도 잡아주면서 임영웅님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장면들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임영웅님이 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KBS 단독쇼 때 예를 들어드렸어요. 흰색 장막으로 해서 이 소시 입중계는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흰색 장막이 무대 위에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임영웅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옷을 이제 무대 의상을 갈아입는 거죠. 근데 분명히 힙합웅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스투웅의 모습으로 아주 올 블랙으로 너무 멋지게 딱 차려입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겁니다. 근데 웃겼던 건 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갑자기 가슴을 막 가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자켓 안에 또 속살이 보이게끔 이렇게 셔츠랑 넥타이를 다 맨 게 아니라 이 가벼운 옷만 안에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좀 유행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연예인들, 가수들이 옷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위에 자켓만 입고
등장하는 그런 음악방송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행이 다시 트렌드가 돌아와서 임영웅 님도 무대 위에서 이 자켓 안에 약간 민소매를 입은 건지 모르겠지만 안에 속살이 많이 보이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볼까봐 셀쭉해 하면서 아내를 막 가리는 재미있는 잔망미의 모습도 보여줬고, 더 재밌었던 건 임영웅 님이 굉장히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니, 소씨, 무슨 말이에요? 임영웅 님이 눈물을 흘렸나요? 원래도 이 눈물이 굉장히 많은 가수죠. 뭐, 슬퍼서 울고, 상대방이 안쓰러워서 울고, 스스로가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팬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임영웅 님인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역시나 관객석으로 탁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했는데 영웅님이 한 팬분을 보고 막 울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따라하냐면 양손을 가지고 막 바둥바둥바둥거리는 포즈를 막 따라해요. 그게 뭐였냐면 임영웅님이 이 관객석으로 탁 난입을 하니까 얼마나 어땠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어땠을까요? 팬분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막 바둥바둥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한 팬분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막 내면서 그 앞에 가서 손도 잡아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딱 포착이 됐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이 관객석에 앉아있는 팬들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사실 가수는 상업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관객석에 얼마나 많은 팬이 왔느냐가 티켓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 내가 버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님을 보면 이 관객석에 앉아 계신 팬분들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정말 나의 팬,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팬분이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나 봐요. 사실 영웅시대 분들이 영웅님을 귀엽다라고 항상 예뻐하는데 정작 자신보다 나이가 막 어머님 나이대인 분들도 계시고 할머님 나이대인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영웅님이 그분들을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예뻐하니까 이 마음이 고스란히 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랬다면 아니 어디 어린 건방진 놈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빠처럼 때론 아들처럼 때론 손주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영웅님의 진심이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아가서는 어제 임영웅님의 무대 중에서 보랏빛 엽서 무대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감격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무대 영상도 정말 극락 그 자체다라면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층까지 꽉 채웠던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 하늘색 물결이요. 그야말로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내용 하나가 매우 재밌어요.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이 팬분을 보고 발을 막 동동 구르는 걸 따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임영웅님이 난입을 해서 어떤 한 팬분을 보고 갑자기 와락 안아줍니다. 이 수천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부러움의 비명을 막 지르거든요. 제가 뭐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이 분을 안으러 가는 과정 중에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어요. 어떤 한 형님 팬분, 건장한 형님 팬분이 일어나서 손가락 하나를 탁 가르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잡아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영님이 한번 보더니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바로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남성분 근처에서 진짜 1m 거리에 있는 한 여성분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한쪽 손으로 탁 포옹을 해줘요. 근데 그 모습이 또 현장에 있는 크고 작은 카메라가 다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티빙 VOD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대에서도요 정말 큰 대형 카메라가 여러 개, 3-4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었고 영웅님이 관객석으로 난입했을 때
이 크고 작은 카메라가 끝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왜 촬영하겠습니까? 이건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 정말 빠르다면 오늘 콘서트가 끝나는 한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뭐 빰빰빰빰빰 하면서 알죠?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가슴 뛰는 예고편처럼 막 영상이 나오면서 LA 콘서트 티빙 VOD 대공개 뭐 4월 1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았어요.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팬분을 안아주는 모습도 고스란히 촬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미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가 이미 TV조선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그리고 영웅님의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 영상도 VOD에 올라왔죠. 그리고 영웅님의 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와 비하인드 영상, 이렇게 무대에서 군데군데 촬영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모아놓은 극장판 개봉이 또 있잖아요. 극장판 개봉이 3월달이라는 건요, 영화 편집이 다 끝나고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굳이 LA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가 동영상으로 우리 영웅님을 촬영하고 있었겠습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이제 소천사님들도 영웅님의 팬이 된 지 뭐 수년이 됐기 때문에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티빙 VOD 또는 유튜브에 차후 공개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상상만으로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정말 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영웅님의 콘서트를 우리가 티빙 VOD로 볼 수 있다면 사실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가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서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레전드가 된 콘서트의 무대를 이제 우리가 CGV 극장판 개봉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LA 콘서트도 차후에 티빙 VOD처럼 공개가 된다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다. LA 콘서트에 못 가신 분들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에 못 가신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신 분들만 있는 콘서트 현장이 아니라 해외 교민분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은 정말 적은 분들이 갔을 거예요. 기존 전국 투어 콘서트에 비하면 정말 적은 인원들이 이 콘서트장에 갔을 테니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이 LA 콘서트 현장이 가슴 벅찰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LA 콘서트 이튿날이 이제 좀 있으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시작이 됩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또 뭐 유튜버들의 라이브 영상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후담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막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 저도 재밌는데 제 이야기를 전해 듣는 분들도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콘서트에 대한 후담 오늘도 수호씨가 쉬지 않고 쏟아낼 예정이고요.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 하나가 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로 강희롱님의 칼럼이거든요. 정말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새벽 12시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제목부터 보세요. 임영웅만한 스타가 다시 나올 수 없는 이유. 야, 이거 뭐 수호씨 영상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낯익은 재탕 3탕의 도전자들 중반전 이후 줄줄이 탈락했다. 참신한 신인 자원이 부족한 것이 한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2가 여전히 관심도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즉 하얀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시청률이라는 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시청률이 하락했느냐?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3년 전 미스터트롯은 최고 35.7%의 시청률로 방송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지만 아무리 오디션 파워에 힘 입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스타로 탄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인 가수는 오디션 프로그램마다 반복 출연을 했다. 그래서 탈락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이 시청자들에게는 이미 마스터석에 앉아있는 가수들 못지않다라고 해요. 노래를 들으면 안다는 거죠. 스타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누가 봐도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판단이 서는 와중에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는 의혹이 나올 정도이니 이거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탐 삼탕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애초에 신드롬급 스타가 탄생하기는 불가능했던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만한 스타가 앞으로도 이번에도 다시 나올 수 없는 이유라고 팩트를 짚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수가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수가 지금 엄청난 무대들을 또 한 번 레전드로 전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회자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쪽방촌에서 47번째 따뜻한 나눔 이어 봉사 가기도 있었다. 한국에 계신 영웅시대 팬분들은 LA 콘서트 성료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된다. 오래도록 서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그런 영웅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이 봉사 관계자분이 이때까지의 누적 기부 금액은 5,25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영웅시대 분들이 든든히 임영웅님을 받쳐주고 있는데 어디 감히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오후 엄청나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상 어제처럼 쏟아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